고주몽의 아버지는 해모수이고 어머니는 유화부인입니다. 해모수는 천재의 아들이고 유화부인은 강해신 하백의 맏딸이지요. 5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해모수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100여 명의 무리는 흰 고니를 타고 해모수를 보좌합니다. 무지개 구름이 하늘에 피고 구름 속에서는 아름다운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해모수는 머리에 까마귀 깃털관을 썼고 허리에 용광검을 찬 채 열흘 남짓 웅심산에 머물렀습니다. 해모수는 바로 이때 유아부인을 만났습니다. 강해신 하백에게는 딸이 셋 있었는데 셋 딸 모두 자태가 곱고 알이 따왔습니다. 사내인 해모수가 이런 여인들을 보고 마음이 옥하지 않을 리 없지요. 해모수는 아내를 빨리 얻고 싶었습니다. 우사를 도모할 아들을 얻어야 했으니까요. 가부장제 사회는 아들로 우사를 잊지 못하면 역사 속에서 잊히기 마련입니다. 해모수의 뜻과는 다르게 세 자매는 그를 보자마자 이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치장을 한 남자라고 해도 처음 본 이에게 마음을 내어줄 리 없습니다. 보자 얻은 사람 하나가 해모수에게 말합니다. 대왕께서는 왜 궁전을 지어 여자들이 방에 들어가기를 기다렸다가 못 나가게 문을 막지 않으십니까? 요즘 이런 일을 벌였다간 감옥에 가기 십상이지만 해모수는 별다른 고민 없이 부하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말채찍으로 땅을 긋자 이내 화려한 궁전이 만들어졌고 그는 방 안에 술상을 차려놓았습니다. 물에서 나온 세 자매는 그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다 크게 취했습니다. 해모수가 친 덫에 걸려버린 것이지요. 해모수가 나가는 문을 막자 세 여인은 놀라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둘은 달아났지만 하백의 맏딸 유아는 그만 그에게 붙잡혔습니다. 소식을 들은 하백은 크게 성을 내며 사자를 급히 해모수에게 보내 구했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기에 이리도 방자하게 내 딸을 잡아두는가? 해모수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천재의 아들인데 지금 하백에게 구원하고자 합니다. 하백은 구원할 생각이 있으면 중매를 시키는 게 도리인데 딸을 잡아두는 건 무슨 신뢰냐고 맞받아쳤습니다. 아차 싶었던 해모수는 하백을 찾아갔지만 궁실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유아를 돌려보내려고 했건만 유아가 안삿고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새 해모수와 정이 든 것이지요. 그녀는 해모수에게 말합니다. 만약 용이 끄는 수레가 있으면 하백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요. 해모수는 5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하백의 궁에 이르렀습니다. 5용을 타고 화려하게 등장한 해모수를 하백은 차마 내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해모수는 천재의 아들이 아닌가요? 그래도 쉬이 화가 풀리지 않은 하백은 해모수의 능력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천재의 아들이라면 강해신인 자기쯤은 아무렇지 않게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백이 뜰 앞의 물에서 잉어로 변하자 해모수는 이내 수달로 변해 잉어를 잡았습니다. 하백이 사슴으로 변하면 해모수는 승냥이로 변했고 하백이 꿩으로 변하면 해모수는 매로 변했습니다. 하백은 해모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만한 신랑감이 없는 건 분명한데 혼인의 예만 치르고 해모수 혼자 하늘나라로 돌아갈까 하백은 걱정했습니다. 그는 꾀를 냈습니다. 술에 취한 해모수를 딸과 함께 작은 가죽 수레에 넣어서는 용수레에 실은 것입니다. 아비의 바람대로 유아는 해모수를 따라 하늘로 올라갔을까요? 유아가 하늘로 갔다면 고주몽이 고구려를 세울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술에 섞인 해모수는 수레가 물속을 나오기 전에 가죽 수레를 뚫고 나와서는 혼자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백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지요. 화가 난 하백은 집안을 욕되게 했다며 딸에게 끔찍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딸의 입을 잡아당겨 입술의 길이가 석자가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노비 2명을 딸려 우발수로 내쫓았습니다. 가부장제사화에서는 아버지의 명령이 곧 법입니다. 유아는 어쨌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해모수와 만났으니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녀가 이런 시련에 굴복했다면 고주몽이라는 영웅이 탄생하지 못했을 테지요. 맞습니다. 누구나 시련 속에서 강해지는 법입니다. 부여의 왕인 금왕이 유아를 살립니다. 그녀는 입술을 3번 자른 뒤에야 비로소 입을 엽니다. 해모수의 왕비인 게 밝혀진 이상 그녀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햇빛이 자꾸만 별궁에 있는 그녀의 몸을 따라다니는 통에 유아는 임신을 했습니다. 곧바로 주몽을 낳았는데 기골이 장대하고 우는 소리가 아주 컸습니다. 그 전에 유아는 왼편 겨드랑이로 크기가 닷대인 알 하나를 낳았습니다. 고주몽은 그러니까 알에서 태어난 존재가 되는 셈입니다. 알은 태양을 상징합니다. 아버지가 해모순이 주몽의 몸에도 당연히 해의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몽은 해의 기운을 지니고 태어난 하늘의 아들인 셈입니다. 처음에 구멍은 사람이 새 알을 낳은 건 상서롭지 못하다며 그 알을 마구간에 버렸습니다. 한데 말드는 그 알을 피해 다녔습니다. 깊은 산에 버리면 짐승들이 알아서 알을 지켰습니다. 해가 나지 않은 음침한 날에도 알 위에는 언제나 햇빛이 비쳤습니다. 이런 알을 인간인 금호왕이 어떻게 없앨까요? 아이는 태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어른처럼 말을 했습니다. 파리가 자꾸만 눈을 빨아 잠을 잘 수 없다며 활과 화살을 만들어 달라고 어미에게 말했다네요. 그 활로 파리를 잡았다고 하니 활의 명수답습니다. 그의 이름이 활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을 지닌 주몽인 이유이지요. 주몽은 늘 금호왕의 일곱 아들과 사냥을 했습니다. 능력이 출중하니 일곱 아들은 늘 주몽을 시기했지요. 왕자들이 시종들과 몰려다니며 사슴 한 마리를 잡을 때 주몽은 혼자서 여러 마리 사슴을 잡았습니다. 화가 난 왕자들은 주몽을 나무에 묶고는 사슴을 빼앗았습니다. 주몽은 별일 아니라는 듯 나무를 뽑아버리고는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대자인 대소는 아버지 금화왕에게 주몽을 경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금화왕이라고 주몽의 실력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는 시험 삼아 주몽에게 말을 맡겼습니다. 천재의 아들이 말을 기르다니요. 주몽은 자기 신세가 참 처량했습니다. 남쪽 땅으로 가 새 나라를 세우고 싶지만 어머니가 이 나라에 묶여 있으니 그 뜻을 펼치기도 힘듭니다. 이런 아들에게 유아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 얘긴 나도 밤낮으로 고심하던 일이다. 내가 들으니 장사가 먼 길을 가려면 반드시 준마가 있어야 한단다. 준마는 내가 따로 골라줄 것이다. 목장에 간 그녀는 긴 채찍으로 말들을 몰아쳤습니다. 붉은 말 한 마리만 두 개 되는 난간을 뛰어넘어 달아났습니다. 주몽은 이 말의 혀 밑에 바늘을 꽂았습니다. 혀가 아픈 말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을 테고 당연히 몸도 야유였을 테지요. 목장을 둘러보던 왕은 살찐 말은 자신이 타고 야윈 말은 주몽에게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꾀로 주몽은 남쪽 땅으로 갈 수 있는 준말을 얻은 것이지요. 뜻이 맞는 세복과 함께 궁을 나온 주몽은 남쪽 땅을 향해 말을 타고 치달렸습니다. 금화왕은 주몽을 놓아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여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인물이었으니까요. 간신히 엄체수에 이르렀지만 배가 없으니 강 너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몽은 하늘을 향해 의연히 외쳤습니다. 나는 천재의 손자요 하백의 외손입니다. 지금 난을 피해 이곳에 이르렀는데 강이 길을 막고 있습니다. 광천과 우터는 외로운 이 몸을 불쌍히 여기시어 빨리 배와 다리를 주소서. 말을 마친 주몽은 활로 물을 쳤습니다. 곧바로 고기와 자라가 나타나 스스로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를 뒤쫓는 군사들이 오르자마자 다리는 이내 무너졌습니다. 주몽이 떠나기 전 유아는 어미는 걱정하지 말라며 오곡 씨앗을 싸주었습니다. 어머니와 헤어지는 게 못내 서러웠던 주몽은 그만 버리 씨앗을 챙기지 않고 길을 떠났습니다. 뒤를 쫓는 군사들을 따돌린 주몽이 큰 나무 밑에서 쉬는데 비둘기 한 쌍이 날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보낸 새임을 주몽은 직감했습니다. 그는 화살을 쏘아 비둘기 두 마리를 잡았습니다. 목구멍을 벌려 보리 씨앗을 꺼낸 다음 물을 뿜으니 비둘기는 되살아나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오곡 씨앗이 없으면 나라를 세워도 백성들이 남아나지 않습니다. 먹고 살 게 없는 나라의 왕을 백성들은 믿지 않으니까요. 유아는 그 점을 알고 주몽에게 씨앗을 챙겨 보냈습니다. 과연 신모라고 불릴 만한 능력을 지닌 여인인 셈이지요. 형태가 뛰어난 곳에 왕도를 열어 동명성왕이 스스로 왕위에 올랐지만 비류왕 통양이 말썽입니다. 그는 주몽에게 묻습니다. 나는 바다 한쪽에 치우쳐 있어 일찍이 군자를 만나보지 못했어.
오늘 우연히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그대는 어떤 사람이며 어느 곳에서 왔는가. 주몽이 답합니다. 과인은 천재의 손자여 서국의 왕이다. 감히 묻노니 군왕은 누구의 후손인가. 송양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기는 지역이 작아 두 왕이 있을 수 없으니 부속국이 되는 게 어떠냐고요. 주몽이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과인은 천재의 뒤를 이었지만은 지금 왕은 신의 자손도 아니면서 억지로 왕이라고 호칭하니 만일 내게 복종하지 않으면 하늘이 반드시 죽일 것이요. 송양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는 왕과 활쏘기를 원한다고 외칩니다. 주몽이 가장 뛰어난 활솜치를 지니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이죠. 송양은 일백보 안에 사슴 그림을 놓고 활을 쏘았고 주몽은 일백보 밖에 옷가락질을 놓고 활을 쏘았습니다. 송양은 사슴 그림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지만 주몽은 기와장 부서지듯 옷가락질을 깨뜨렸습니다. 그래도 송양이 물러나지 않자 주몽은 서쪽을 순행할 때 얻은 사슴 한 마리를 해원에 거꾸로 매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말을 비를 내려 비류왕의 도읍을 폐몰시키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놓아주지 않을 테다. 이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절실한 마음으로 하늘에 호소하여라. 하늘로 올라간 사슴의 울음소리는 장맛비가 되어 땅으로 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홍수에 송양의 도읍은 물에 빠졌고 백성들 또한 삼터를 잃었습니다. 주몽은 채찍으로 물을 그어 홍수를 몰아냈습니다. 백성의 신망을 잃은 송양이 어떻게 왕위를 유지할까요? 얼마 후 검은 구름이 덮인 곤령에서 수천 명이 더불어 일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래 만에 구름과 안개가 걷혔는데 성곽과 궁궐루대가 저절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주몽은 하늘에 절하고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19년 동안 주몽은 고구려를 다스렸습니다. 스스로 하늘로 올라간 그는 다시 땅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마다를 유리가 주몽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건국신화는 영웅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영웅은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태어나지만 그 능력을 쉬이 펼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영웅은 비로소 만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고주몽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어울려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해모수나 유화와는 다른 본성을 지니고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물론 영웅 혼자서 거대한 건국 사업을 제대로 이룰 수는 없습니다. 주몽은 유화 부인의 도움을 받아 백성을 먹여 살린 씨앗을 챙겼고 능력 있는 신하들의 도움을 받아 새 나라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홀로 영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시대가 영웅을 원하기도 하지만 영웅 스스로 시대의 소망을 품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고주몽 이야기는 바로 그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